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네, 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제가 이제 10장까지 읽었는데요. 생각보다 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는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장, 교육 읽어보겠습니다. 숙고하는 보수주의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 목적이란 개인의 정신적이고 도덕적 능력의 개발이다. 젊은이들의 양심과 정신을 육성하는 이 과정, 인간 대부분의 삶에서 배움은 독학이라는 형태를 통해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는 교육은 학교 교육이라는 관점에 맞춰져 있음을 밝혀둔다. 에는 더 작은 목적이나 부차적인 혜택도 있다. 그런 작은 목적의 하나는 바로 바람직한 시민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신념과 간습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의 또 다른 목적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특정 기술이나 소양을 젊은이들에게 주입하는 데 있다.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규범적 부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가르치는 일, 다시 말해 사회성이란 습관의 개발 역시 여러 목적 중 하나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교육의 다른 목적과 혜택들이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는 보편적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주 혜택이 사람들을 지적이고 선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학교 체제 자체만의 온전한 힘으로는 사람들을 지적이고 선하게 만들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현명할지 어리석을지 선하거나 악할지는 학교 교육 이외에 대단히 많은 부분, 즉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자연적 성향 혹은 내켜하지 않는 마음과 관계가 있다. 물론 학교는 젊은이들을 지적이고 선하게 만드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집단 놀이 활동이나 인성의 발현 혹은 행동을 통한 학습이나 집단의 적응, 승인된 사회적 태도의 획득이라는 애매모호한 계획들에 매달리느라 그런 주요 기능을 게을리하는 학교는 그릇된 학교가 된다. 보수주의자는 개별적 인간을 언제나 우선한다. 개인에게 나쁜 그 무엇이 사회에 좋을 순 없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꽤 선하고 꽤 지적인데 어찌 그 사회가 매우 나빠지겠는가. 따라서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대중시대라 부르는 규격화와 집산주의의 다양한 형태들이 참된 개인의 인성이라는 전반적 개념을 위협하는 지금 시대엔 특히나 보수주의자는 학교의 주된 존재 이유가 주로 보통 사람들이 도덕 가치와 그 이해를 개선하는 데 있다고 늘 강조한다. 학교는 그저 부모들이 다른 곳에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청소년을 그럴듯하게 가두어 보호하는 기관도 단지 젊은이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승인된 태도를 주입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학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건전한 지적, 도덕적 규율을 심어주는 기관이다. 보수주의자는 그동안 남용됐던 규율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규율이 없는 인간은 악을 행하거나 게으름 속에서 인생을 소비해야만 한다. 가장 바람직한 규율의 형태는 자기 절제이며 학교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자제심을 학생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자신의 공리에 충실한 근대의 급진주의자가 생각하는 공교육은 보수주의자가 마땅히 바람직하다 여기는
교육의 내용과 전적으로 다르다.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사회주의자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급진적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도 학교는 권력의 도구이며 급진주의자가 좋은 사회라고 믿는 개념을 젊은이에게 주입하는 수단이다. 급진주의자들에게 학교란 주로 개별 인간이 아닌 사회에 봉사하려고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학자는 진실을 찾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되고 승인된 사회적 강령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거나 계급투쟁을 진전시키거나 더 나은 세계를 계획하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학교는 대중이 살아가는 사회를 개선하거나 적어도 변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게 급진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근대 급진주의자는 학교가 단지 일반 개개인 각자의 개인적 능력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짜증스러워한다. 그는 학교를 어떤 형태의 집산주의로 전진케 하는 수단으로만 여긴다. 숲 때문에 나무를 보지 못하는 셈이다. 급진주의자는 일반 개인 그리고 일반 개인의 이성에 거의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에겐 개개인이 모두 밀가루 반죽처럼 뭉쳐진 대중만 있을 뿐이다. 물론 오늘날 과격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중엔 내가 앞서 제시한 급진적 교육 이론을 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일관성 없는 보수주의자처럼 일관성 없는 급진주의자들이다. 만약 삶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적이 군중의 물질적 개선이고 그것이 주로 평등이라는 조건의 수립을 통해 성취된다면 강력한 사적 견해나 강력한 개인 정신의 개발을 고무할 이유가 없다. 집순주의는 강한 인격이나 높은 수준의 개인적 교양이 아닌 집산주의의 세속적 강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길 요구한다. 시어도어 브레멀드 교수처럼 보다 일관성 있고 보다 직설적인 급진주의 교육가들은 그런 진실을 고백하며 학교를 모든 사람은 다른 모두에 속하고 사람은 누구든 다른 이들과 같다거나 혹은 조금 더 낫다는 강력을 가르치는 선전 도구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촉구한다. 꽤 솔직하게 스스로를 사회 재구성주의자라 칭하는 그 교육자들은 새로운 집산주의적 사회를 세우는데 학교를 활용하려 든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 모든 옛 신념 체계와 충성심을 해체하고 인위적으로 배양된 집산주의적 강령의 신봉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 한다. 그들 중 일부는 거의 모든 학교가 출발점으로 삼았던 종교적 신념들을 대체하고자 민주주의라는 종교를 가르치려 한다. 그들은 탐구하는 정신이나 경건한 정신이 아닌 오직 복종적이고 획일화된 정신만을 원한다. 그런 이론들이 대담하게 제시됐을 때 미국인들은 즉각 거부했다. 그러나 그들은 좀 더 미묘하고 덜 솔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제안들은 거부하지 않았으니 바로 고 존 드위의 교육적 개념들이 그것이다. 드위의 이론들엔 건전한 상식과 오류가 뒤섞여 있다. 그리고 그 오류들은 미국의 거의 공식적인 교육 신조가 되어버린 반면 건전한 상식은 수정된 사회적 여건 때문에 잊혔거나 그 중요성을 잃어버렸다. 드위는 공립학교가 미국인을 균질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길 바랐다. 전통적 종교에 적대적이었던 일종의 입에 발린 상찬도 때론 하긴 했지만 그는 학교에서 교육의 세속화가 철저하고 공격적으로 이뤄져 미국 도덕적 정치의 기초가 되었던 종교적 개념을 몰아내길 희망했다. 보다 높은 경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저작물들의 적대적이었던 드위는 이미 미국 교육의 특징으로 확립되어 있던 문화 수업이나 지적 학문들을
집단 노력이나 행동을 통한 학습 등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캐넌 버나드 이딩스벨이나 아서 베스트로 교수, 모티머 스미스, 엘버트 린드, 고든 퀴스 찰머스 박사 등 많은 사람들은 최근 듀이의 이론들을 학문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듀이의 이론들과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기보다 그저 지적인 보수주의자라면 공교육에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를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 지적인 보수주의자는 보존하려는 성향과 개혁하려는 능력을 결합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학교들은 무엇보다 개혁을 필수로 한다. 수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이라 말하지만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대중적 복종만 가르치려는 듯하고 탐구하는 정신을 배양하는 대신 황량한 세속적 강령만 주입하려 든다. 보편적 생각을 이해할 능력, 심지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시민들에게 없는 공화국은 오래 존속하지 못한다. 학교의 실패, 심지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대학과 전문학교의 실패로 우리는 바로 그 고비를 초래했다.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은 50년 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잘 썼을 만한 간단한 편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우리가 학교에서 집단 역할이나 사회적 재구성 운운하는 대신 읽기와 쓰기, 수학, 과학, 풍부한 상상력의 문학, 그리고 역사 등 과거의 핵심 과목들을 복구하는데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그는 미국 공교육은 뚜렷한 내용이 있는 과정들을 복원함과 더불어 단일 과목으로 뭉뚱그려 가르쳤던 사회연구나 소통 같은 만병통치식의 모호한 과목들을 철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는 우리의 대학들이 인문학적 수업, 즉 윤리적 이해를 가르치고 보다 높은 상상력을 개발하고자 고안된 학문으로 돌아가면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믿는다. 과도한 직업교육 중심의 가르침, 아무에게도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주는 학위로 학생들을 유혹하려는 그릇된 열정, 거짓된 전문화로부터 대학들은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고대 철학자들은 지혜를 가르치길 열망했지만 근대의 교수들은 사실만을 가르치려 든다. 라고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 헤드는 평했다. 제각각 떨어져 있는 사실들, 그 자체는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수주의자는 생각한다. 모호한 감성과 승인된 사회적 태도들은 진정한 교육 과정과 여전히 아무 관련이 없다. 공화국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는 지식과 슬기로움을 존중하는 마음이 겸비된 시민, 의견을 형성하고 판단을 내릴 능력이 있는 시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참된 인간이 되려면 글자 그대로 추론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진정한 과목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못한 일을 하는 교육 체계는 전혀 교육적이지 못하며 그저 국가에 봉사하는 선전선동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중세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생각했듯 보수주의자들은 우리 근대인들을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난쟁이라 여긴다. 우리가 조상보다 지적으로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선조들이 이룬 업적에 거대한 양과 힘이 지원해준 덕이다. 그들의 지혜를 마다하면 우리는 무지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만다. 윤리적 원칙들을 심어주고 질서 있는 상상력을 장려해온 옛 과목들을 잃으면 누구나 문화적 퇴락으로 빠져버리고 일군의 교활하고 부도덕한 악당들에 희생되기 쉽다.
이 모든 잘못이 20세기 미국 교육에 있음에도 보수주의자는 미국의 교육 체제에 여전히 상당한 장점이 존재함을 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예는 아직도 미국 교육 제도에서 살아남은 다양성과 경쟁이다. 미국에는 공립학교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립학교, 또 교회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있는데 보수주의자는 이런 건강한 다양성을 반긴다. 제임스 코넌트 박사 같은 두위의 제자들은 교회가 설립한 학교나 사립학교의 폐지를 촉구하며 완전히 세속화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도록 의도된 학교 교육의 공통 양식을 전 국민에게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수주의자는 그런 시건방진 제안에 맞서 싸우며 오히려 그런 사립학교들 덕분에 획일성이 교육 과정에 미칠 치명적 영향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는 우리에게 주립대학뿐 아니라 명성이 높고 재단의 지원을 받는 유서 깊은 사립대학들이 있고 개인과 교회가 지원하는 수백 개의 대학, 실험의 기회, 교수와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지적 생명력과 창조성을 바라는 국가라면 마땅히 이런 다양성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체와 세속적 수능만 추종하는 국가는 두이와 코넌트가 주장한 획일적 교육 계획만 떠받든다. 보수주의자는 어떤 종류의 중앙 집중화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교육제도의 중앙 집중화 역시 가장 위험한 중앙 집중화 형태 중 하나다. 공립학교에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제안에 그는 매우 분명한 적대감을 느낀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할 곡은 그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고른다는 사실을 보수주의자는 잘 안다. 게다가 교육은 지역적 노력으로 뒷받침될 때 훨씬 더 활기를 띈다. 백악관에서 1955년에 열린 교육협의회에서 나온 정보들 중 매우 가치 있는 유일한 대목은 미국의 모든 주가 스스로 교육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보수주의자는 보통 사람, 지역 공동체, 그리고 각각의 주가 그들 자신의 필요한 교육적 수요와 관심이 무엇인지 결정하는데 최선의 판단자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는 통합과 통일을 이야기하는 제안들을 예민하게 의심한다. 그러한 제안들의 어두컴컴한 뒷면 어딘가에는 사회를 완전히 뒤죽박죽 만드는 도구로 학교를 활용하려는 누군가의 거대한 구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에겐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겠다는 의도가 없고 그러한 목적으로 학교를 남용하는 행위야말로 교육을 타락시킬 뿐이라고 여긴다. 공교육의 자연적 기능은 보수적 이 단어가 갖는 가장 좋은 의미에서이다. 공교육은 조상들이 밝혀주는 지혜의 불빛으로 우리 자신을 안내하게끔 가르쳐주는 정규 과목을 통해 과거에 발견하고 쓰고 생각했던 내용 중 최고만을 보존해 나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내 스코틀랜드 친구 하나는 내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시대를 괴롭히는 혼란스러운 개념들을 언급했다. 사람들은 과거 모든 시대의 현자들이 거부했던 전제들을 받아들인 듯 하네. 지금 공기 중에는 가다라의 절벽으로 행진하는 수없이 많은 돼지들의 발자국 소리가 끔찍할 정도로 불길하게 울리니 말일세. 또한 그는 모든 좋은 지역과 사람들이 진솔한 적이가 아닌 참을 수 없이 그럴듯한 헛소리에 희생되고 있다고 썼다. 참을 수 없이 그럴듯한 헛소리는 교육 문제를 두고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대부분의 얘기들을 특징 짓는 말이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보수적 개혁 과업의 하나는 올바른 이성으로 돌아가는 일, 즉 교육에서 명예로운 과목들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 개혁의 첫 번째 걸음은
교육의 목적은 개개인의 정신과 양심의 교양이라는 영원한 원칙의 확인이어야 한다. 교육은 급진적 교조주의자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고 데이비드 리스먼이 컬럼비아 교원대학 후원 연결망이라 칭한 이들에게 이익과 특별한 지위를 제공하는 커다란 협작도 아니다. 보수주의자는 정신의 작업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급진주의자는 헛소리와 구호에나 우쭐하며 만족하는 듯하다. 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10장 교육 읽었습니다. 네, 보수주의의 중요한 가치 중에 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이 정말 잘 돼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우리 후대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특별히 역사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역사 교육을 잘 시켜야 후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나갈 수가 있고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종교조와 좌파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그런 거짓 역사를 수십 년 동안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작용화가 되고 나라가 공산화로 되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